그냥 제일 나쁠 때 사면 돼요. 지금 나쁜 거죠. 네, 실적이 제일 나쁠 때. 아. 네, 반도체가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다. 음. 뭐 근래 들어서 지금 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규모가 엄청 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거는 실적이 1월, 2월, 3월 달짜리가 보통 4월에 발표됩니다. 그럼 이미 4월에 발표됐을 때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는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번에 1분기 적자가 크게 났다라 그러면 2분기도 적자가 크게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봐야겠죠. 그럼 주가는 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1분기에 엄청난 적자가 났다? 그러면 2분기는 이거보단 덜할 거다 라는 전망만 있으면 주가가 그때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 이런 쪽을 이제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나는 반도체만 팔겠다. 근데 삼성전자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그 플랫폼 회사들, 구글 이 회사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른 사업으로 많이 고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어떤 구글이나 마소와 대결되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허를 쥐고 있고 엔비디아처럼 이 인공지능에 특화된 NPU, CPU, GPU, NPU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메모리의 연산 장치를 다른 게 있어요. 그 삼성전자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예, 거. 오늘 되게 많이 하시네. 그래서 네. 혹시 엔비디아와 대항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이제 코인 채굴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것들 보면 죄다 이제 NPU, 약간 GPU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좀 좋게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되게 반도체 우리나라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예. 재고도 예. 뭐 많다고 그러고 그 무역 수지 적자도 굉장히 크고요. 좋게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알 거예요. 세용지마 투자법이 거의 맞습니다. 그냥 제일 나쁠 때 사면 돼요. 지금 나쁜 거죠. 네, 실적이 제일 나쁠 때. 네, 반도체가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다. 뭐 근래 들어서 지금 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규모가 엄청 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거는 실적이 1월, 2월, 3월 달짜리가 보통 4월에 발표됩니다. 그럼 이미 4월에 발표됐을 때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는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번에 1분기 적자가 크게 났다라 그러면 2분기도 적자가 크게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봐야겠죠. 그럼 주가는 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1분기에 엄청난 적자가 났다? 그러면 2분기는 이거보단 덜할 거다 라는 전망만 있으면 주가가 그때 확 올라가요. 네. 근데 보통 그때가 진짜 많이 올라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최악일 때 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이유가 건설주라던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10년 또는 17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적자가 났다라 하더라도 다음번 호황까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빨리 안 오르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40개월. 그러면 3년. 예, 한 20개월 날이 나빴다라고 그러면 다음 20개월은 오르는 20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내가 한 1년 반만 기다리면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버리죠. 거기다가 애초에 반도체라는 게 경기 민감 주보다 더 선반영을 하거든요. 선반영의 선반영이니까 최악의 적자가 떴을 때가 오히려 타이밍이 제일 잘 맞죠. 근데 그 반도체에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데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TSMC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잖아요. 주문 오는 만큼만 찍어서 판매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혹시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까 잔뜩 찍어놓고 나서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계속 바뀌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벌 때 많이 벌고 안 좋을 때 되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 사는 게 훨씬 매력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예. 막 적자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제 중국과의 이 우려, 네, 독소 조항도 있고. IRA 하면서 이 독소 조항들을 많이 넣어서 중국과 미국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난해한 문제들을 주는 거는 그동안의 사이클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사이클도 보면은 사이클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상향을 하면서 사이클이 올라갔어요. 슈퍼 사이클도 만나고. 근데 이번에는 역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과거의 고점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고점 찍고 다시 또 다음 사이클로 내려갈 수도 있는 다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우려가 중국에서 판매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다만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은 거의 몇 개사만 과독점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못 팔게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 봐요. 그래서
뭐 이번 문제가 아니라 넥스트 다음번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는 같은 경우는 이번 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이번에 그 조항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만 없다라 그러면은 뚫는 건데. 또 슈퍼사이클이죠. 왜냐하면 이제 서버용 더 늘은 인공지능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클라우드도 더 확장될 거고 네. 자율주행차가 또 들어가고 이제 전자제품들도 이제 CPU가 계속 업그레이드잖아요. 인텔에서 또 새로운 CPU가 나오면서 더 고성능의 DDR5 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메모리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구조상. 다만 미중 무역 분쟁만 잘만 해결되면 그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좀 물론 그 미래 일은 좀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만약에 모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를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게 키친 사이클이라 그래서 40개월 사이클이거든요. 재고 사이클인데 21년 1월이 삼성전자 고점이었었어요. 네. 그럼 거기서 40개월을 그대로 더하면 돼요. 그러면 벌써 2년 하고서는 이제 2개월이 지났죠. 네.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반? 한 1년 반 정도 남지 않았나. 그러면 이 1년 반이 그 사이에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데 1년 반은 견뎌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 사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 반 지나면 다시 또 하락하는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보통 고점을 찍죠. 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고 했을 때 벌써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런 거죠. 이미 벌써 이게 꼭지 아닌가? 이런 판단하면서 막 패닉, 막 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사상 최대 실적이야. 더 좋아질 거야. 왜 파는 거야? 이러지만 반도체 투자는 사이클 때문에 사이클을 계산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뭐 TSMC,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까지는 그 중에서 유독 저평가된 애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러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워낙 좋은 회사니까 그런 편리도 있지만 외국 회사 중에서는 IBM을 좀 주목할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IBM이요? IBM이라던가 인텔이라던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원래 회사들인데 IBM도 반도체를 만드나요? 반도체였죠. 원래는 IBM이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딱 50년 전에 오일 쇼크 터지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맛이 갔죠, 한마디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다 보니까 공장을 다 이제 아시아로 많이 지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성장했죠. 잠깐 미국이 흔들리는 사이에 일본 반도체가 미국으로 계속 수출이 되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너무 심하게 보니까 플라자 합의를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반도체가 죽었죠. 네. 그 사이에 틈에 나온 게 한국 반도체였던 거고, 한국 반도체가 IMF 때 잠깐 주춤하는 바람에 대만 반도체가 다시 튀어나왔고, 근데 결국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원천 기술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IBM도 원천 기술 가지고 있고, 뭐 양자 컴퓨터 쪽으로 이제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래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3나노라든가 이런 것들도 로열티를 IBM이 주면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한다 뿐이지 기술이 없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IBM이 있고, 그리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파운드리도 하려고 하고 뭔가 생산까지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처럼 토탈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아무리 좀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치고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이 완전히 꺼진 회사들은 아니다.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진짜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이렇게 보조금 대주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진짜 부도 막 망할 지경까지 가면 어쩔 수 없이 국가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역법에서 우리나라 완전 망할 거 아니에요? WTO 제소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망하면 우리나라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반도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지금 제낄 수는 없더라 봐요. 나중에 하려면은 한참 뒤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정말 한국이 뭐 잘못한 건 없지만 뭘 정말 잘못했다. 뭐 정말 좀 무역 외교적인 엄청난 갈등을 벌어가지고 일본 제끼듯이 제끼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는 미국과 단절하고 중국과 완전히 교류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느라는 그런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미국도 대안을 만들어 두겠죠.
대만도 좀 불안하니까 일본에다가 반도체 기지를 새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 봐요. 예. 최근에 보면은 대만하고. TSMC가 그 일본에다가 반도체 짓는 맞아요. 자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 맞아요. 원래 22나노 거예요. 그거를 들어가기로 했다가 일본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12나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2나노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술력이. 여기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반도체 인프라는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워낙 옛날에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거기를 살려줄 마음이 있으면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안으로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요.